안녕하십니까, 부템토TV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 내용은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책 중에서 전세대출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관해서 전세대출과 관련되어서 사적보증,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해서 사적보증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내용을 1월 20일부터 시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세대출 보증 제한 관련 규정에 대해서 날짜별로 법이 바뀐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1억 이하의 중저소득자, 그리고 1억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서요. 집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 대출과 관련되어서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1주택인데요. 9억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고요. 고소득자, 소득이 많으신 분에 대해서는 공적 제한이 들어왔다. 주택금융공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적 보증하는 것은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요. 고가주택, 9억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9억을 초과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적 보증 제한이 되어 있고요. 사적 보증 제한도 들어왔는데 이 사적 보증 제한이 바로 2019년 11월 16일 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책 때 함께 들어왔던 내용인데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주택자는 중소득자든지 고소득자든지 소득과 무관하게 공적 보증과 사적 보증 제한한다. 그래서 전세 대출에 관련되어서 다주택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대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전세 대출 관련해서 조치 시행이 있었다. 2020년 1월 20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보증부 전세대출에서 전세보증금과 관련되어 있는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규제가 시행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사적보증 전세대출도 제한합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KB 시세하고요. 그리고 한국감정원에서 나와 있는 시세 둘 중에서 높은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세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150% 또는 취득하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높은 가액 둘 중에 높은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 9억을 초과하게 되면 그분이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에 대해서는 제한을 합니다. 집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고가주택을 보유하신 분이 지금 전세보증대출과 관련되어서 사적보증에서도 제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전세대출을 먼저 받았고요. 그리고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되면 회수한다. 이 순서가 이제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비싼 집, 9억을 초과하는 집을 사거나 또는 9억을 초과하는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주택을 1주택자가 있는데 주택을 하나 더 사서 2주택자가 되었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되죠. 그러면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금액은 어떻게 해라? 즉시 회수해라. 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고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 점포 겸용주택, 이런 것도 우리가 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상태였지만 이번에 등기를 해서 얘가 등기된 주택으로 되었다. 그러면 주택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9억을 초과하는 그런 분양권이 등기된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고가주택 매입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전세 보증에 대한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해수를 당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즉 9억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공적 보증에서는 보증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적 보증에서는 보증부 전세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해줬는데요. 1월 20일부터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다라고 해서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 범위에 보시면 2020년 1월 20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정비하에 적용이 제외됩니다. 해서 시행하는 날이 2020년 1월 20일인데 1월 20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한 상태 같은 경우에는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세 보증 대출은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걸 증빙해라는 얘기죠. 누가요? 빌리시는 분이. 그래서 차주가 1월 20일 전에 체결한 전세 계약의 전부 및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을 하게 되면 1월 20일 날 대출에 대한 제한 부분에서는 예외로 빼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과조치라고 해서 기존에 보증부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월 20일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2월 10일 날 전세 기간이 만기가 된다. 그러면 당장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하루아침에 없던 돈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경과규정이라는 조치를 줬는데요. 경과규정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냐니까 전셋집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다. 또는 전세 대출 금액이 정액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만기가 되면 돈을 상환해야 됩니다. 연장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갑자기 없던 돈을 구하기 힘들 거니까 예외규정, 경과규정을 뒀다. 그 경과규정이 뭐냐니까 2020년 1월 20일 날 기준으로 시가가 15억 원 이하여야 되고 이 15억 원 이하의 고가주택을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셋집을 이사를 할 텐데 이때 정액이 없다 그러면 다시 상환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는데 그 날짜는 2020년 4월 20일까지 1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어디 보증을 이용해야 되냐 그러면 사적 보증,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이용해야 됩니다. 시가 15억 원 초과, 우리 법에서는 초고가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2020년 1월 20일 이전에 보증부 전세 대출 가지고 다른 집에 전세를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분이 2020년 4월 20일 이전에 다시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15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연장하는 데 있어서 연장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전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5억 이하의 고가주택을 가지신 분만 2020년 1월 20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 보증 대출에 대해서 쓰고 있다 그러면 연장하려고 그러면 연장을 해주겠습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이후부터는 고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보증부 전세 대출을 받게 그러면 제한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바로 예외 조치입니다. 예외 조치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만족이 되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요. 세 가지를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세 가지 만족 사유입니다. 첫 번째 만족 사유가 실수요입니다. 실수요는 뭐냐 그러니까 직장을 옮긴다 해서 이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 등 되어 있는데 등의 내용을 보시니까 요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등에서 대신 실수요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정비용 서류를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사유에 따라서 정비용 서류를 별도로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살펴본다 그러면 직장과 관련되었다 그러면 재직기간에 발급 서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주택 소재 지역 외 기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있는 곳에 내가 지금 아들 교육 때문에 옮겨야 되겠다, 직장 때문에 옮겨야 되겠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에서
벗어난 지역이어야 되는데 벗어난 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기초자치단체 시군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안산시, 그 다음에 뭐 수원시 또는 창원시 이런 시 단위는 벗어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구가 있는데요. 자, 구간 이동은 불인정하겠다. 뭐 강남구, 뭐 서초구에서 강남구에 살다가 직장 이동 때문에 서초구에 가야 되니까요. 예외적 사유가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되어 있죠. 자, 서울과 광역시에는 구간 이동 자체는 주택 소재 지역 외에 대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이제 요건입니다. 실리거주해야 된다. 누가요? 자,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거기서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만족되게 되면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고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보정보 전세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서 거주의 안정성은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다주택의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택수를 계산해서 집이 여러 개이다 라고 다주택을 계산할 때에는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부입니다. 부부. 본인하고 배우자의 주택수만 확인을 해서 다주택인지를 봐라. 그래서 보정부 전세 대출과 관련되어서 다주택의 개념을 잡는 것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만 합산을 하는데 이때 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따로 봐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주민등록이 떨어져 있어도 이 부부는 주택수를 합산을 해서 보정부 전세 대출에 대한 주택수를 다주택이다. 아니다라고 구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 대출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이제 주택을 삽니다. 그때 이때 취득하는 주택이 고가주택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자, 전세 대출할 때 고가주택이 아닌 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전세 대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9억을 넘어가지 않는 집을 하나 더 샀어요. 다주택자죠. 그래서 보정부 전세 대출하고 나서 그 뒤에 고가주택을 사거나 또는 여러 집을 사서 다주택자가 되게 되면 전세 대출은 갚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전세 신청 차주부터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20일 이전에 보정부 전세 대출을 받으신 분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날 이후에 대출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고가주택을 사서도 안 되고요. 그분이 집이 하나 있었는데 또 다른 집을 사서 다주택자가 되게 되면 돈을 갚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전세 보정받은 거 가지고 집을 계속 추가로 매입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1월 20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보정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고가주택을 샀거나 다주택자가 되게 되면 돈을 적각 회수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시에는 연장을 안 해줄 거다. 그러니까 만기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취득하는 방법이 매매를 통해서 취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정려를 해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상속을 통해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취득하시는 분의 의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 자의적이지 않은 거, 그건 상속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집을 물려주셨는데 그게 뭐 고가주택이다. 제가 집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물려주시면서 또 집이 되어서 다주택자가 되었다. 이런 분 같은 경우 규정하는 적용이 약간 틀리다는 거죠.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의 취득이거나 다주택을 보유하시게 되면 만기까지는 회수를 유예해야 합니다.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하지만 대출 연장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연장은 안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보정부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그 뒤에 고가주택을 샀다 또는 다주택자가 되었다 그러면 바로 적각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사적 보정 전세 대출의 제한에 대한 질문 답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답변의 내용은 2020년 1월 20일 2020년 1월 20일 전에 전세 보정에 대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2020년 1월 20일 이전에 고가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분 대출 받은 거 이날 이후에 다시 연장을 하게 되면 상환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2020년 1월 20일 전에 주택을 구입을 했다.
그러면 연장 신청하게 되면 연장은 받아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 이분이 보정부 전세 대출을 2020년 1월 20일 전에 받고요. 주택 구입한 시점이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을 했다. 연장도 제한하고 대출 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세 보정 대출도 있고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전세 보정 대출과 고가주택. 자, 이분이 날짜 기준으로 2019년 11월 11일 이전에 전세 보정 대출 고가주택을 갖고 있었다. 계약이 끝났다. 다시 연장해서 넘어간다. 그러면 변화됨이 없이 그대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날짜 기점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2020년 1월 20일 이전에 그럼 요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전세 보정과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끝나서 연기해서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물어보니까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하고 주택도시보정하고 서울보정보전에서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바뀐 게 뭐냐니까 바로 전셋집 이사, 새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새 집으로, 전셋집을 새 집으로 이사를 가서 전세계약서를 새로 썼고요. 대신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변동 없이 새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 4월 20일까지 3개월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1회 연장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정은 서울보정보험으로 지금 하셔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고가주택이 15억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2020년 4월 20일까지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1회에 대해서 서울보정보험 보정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고 되어 있는데, 전세 보정을 받은 상태에서 고가주택을 샀다. 고가주택을 사게 되면 2020년 1월 20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샀다 그러면 연장을 안 해줄 거다.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고가주택을 샀다 그러면 회수해라고 앞번에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관련되어서 주택 전세보정부 대출과 관련되어서 1월 20일부터 시행하기 앞서서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시행할 건지에 대한 상세 안을 내놓았는데 그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텐토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